오늘 알려드린 몰입공부법을 하나씩 실천해 볼 수만 있다면 순공 17시간 확보는 물론 공부 DNA가 변해 늘 벼락치기급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똑같은 우리의 공부 패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시험 1-2주 전까지 공부가 손에 잘 안 잡힌다. 그러다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 위기감이 엄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몰입이 된다. 이때부터 공부가 굉장히 잘 되기 시작한다. 레알로다가 시험 전날엔 순공 17시간은 확보한 것 같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몰입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진작 이렇게 공부할 걸 하면서 아쉬워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비록 어느 정도 몰입은 해봤지만 공부한 절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똑같은 실수만 반복할 건가요?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오늘은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방지하고자 미리미리 충분한 몰입 시간을 갖기 위한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몰입을 수치화시켜 살펴보면요. 몰입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에 저항하고 몰입의 장벽을 넘기 위해 100만큼의 구독력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2주 전에는 구독력이 대략 30 정도, 1주 전에는 6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기감도 적고 그에 따라 공부 의지도 적기 때문인데요. 시험 하루 전에는 위기감 때문에 구독력이 100이 되어 비로소 몰입의 장벽을 넘고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시험 1주 전에 의도적인 몰입을 하려면 부족한 40의 구독력을 의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 도합 100의 구독력으로 몰입의 장벽을 넘어야 하고요. 시험 2주 전에 몰입하려면 부족한 70의 구독력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몰입의 시점을 앞당기는 건데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몰입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게 되고 공부하는 것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론 오히려 시험 스트레스를 고맙게 여겨야 하는데요. 시험에 대한 위기감이 없으면 순전히 의도적인 몰입만으로 구독력을 100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험이 없는 방학 때 몰입이 더 힘든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험 1-2주 전에 몰입도를 100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뇌를 속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가상과 실제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요. 뇌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위기 상황이라 착각하게 만들면 몰입이 유도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뇌를 착각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론을 알아볼게요. 첫째, 목표를 절실하게 잡아야 한다. 프로바둑 기사 조치우는 나는 바둑 한 수 한 수에 목숨을 건다고 말했는데요. 바둑 한 수에 목숨을 걸 만큼 절실한 자세로 임하면 자연히 몰입이 유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번 시험에 내 인생이 걸렸다고 의도적으로 절실함을 가장하면 우리 뇌는 정말 그런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진정으로 절실한 자세를 탑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목표를 절실하게 잡기 위한 구체적인 두 가지 팁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정신적 성숙을 통해 동기부여를 끌어내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정신적 성숙은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자 최선의 노력을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인데요.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깊지 못하고 기분대로 행동하고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쾌락을 추구하며 삶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철이 든 사람은 생각이 깊고 남을 배려하며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죠. 몰입의 저자 황농문 교수님의 지도 학생 중 한 명은 국제 학회를 다녀온 후 학회 분위기를 언급하며 이번 학회 참석을 계기로 최선을 다해 연구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학회를 마치고 한 대학을 방문한 뒤 대학에서 경험한 일을 서술하며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라고 또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웃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비슷한 메일을 보낸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우수한 학생들은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위한 동기나 자극을 끊임없이 찾는다는 점입니다. 스스로의 구독력을 만든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정신적인 성숙의 차이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감동을 받거나 동기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동기를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오늘부터라도 어떤 경험이나 사건 속에서든 동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둘째, 고통을 느껴보기. 정신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생각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생각이 깊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건 바로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예요. 즉,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점진적으로 정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기도 했다. 아이고, 너무 상심하지 마. 아프니까 청춘 있잖아. 아프면 환자지 새끼야. 뭐가 청춘이야? 뭐가 정신이야 이 뭐가 정신이야 이 어쨌든 아프니까 청춘이기도 하고 환자기도 하고 성숙 자극제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고통의 순기능입니다. 헬렌 켈러는 인간의 정신은 편안한 생활 속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하였고요. 시련과 고생을 통해서 비로소 더욱 큰 야망을 품게 되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우리 주위에도 있는데요.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고강도의 운동은 육체적 고통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만들고 정신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요. 물론 수험 기간에 하는 고강도 운동은 컨디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여유가 있는 시기에 미리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운동 말고 쓸 수 있는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인생을 살면서 무시받았던 경험을 하나 꺼내보는 겁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무시받았던 경험이 있을 건데요. 그 원인이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뇌를 속여보는 겁니다. 물론 공부를 못해서 당한 무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 활용하는 건데요. 가장 비참했던 순간의 경험과 거기서 느껴졌던 감정, 그리고 나의 부족한 능력을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비록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분명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가 되어줄 거예요. 여기에 한 스푼 더 약자가 되면 억울하고 분한 일을 자주 당한다고 되뇌어주세요. 실제로 국가가 역사적으로도 힘이 없고 약했을 때 주위 국가로부터 얼마나 처절하게 당했는지를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전체 노벨상 수상자 22.3%를 차지하는 유대인의 아이들에 대한 대표적 교육법 중 하나가 비슷한 방식을 취하는데요. 어린 시절의 처절한 고통의 역사를 그대로 가르치기 위해 초중고 시절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의무적으로 방문하게 합니다. 고통의 역사를 몸소 배운 아이들은 정신교육 빡세게 받고 강력한 동기부여 아래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처절하게 강해집시다. 훌륭한 엘리트로 거듭난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표를 절실하게 잡았으면 이어서 두 번째 방법론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둘째 전략, 의도적으로 몰입 행위를 해야 한다. 자나깨나 시험 공부와 관련된 활동만 하는 건데요. 도서관이나 교실에서는 물론이고 걷거나 버스 탈 때, 샤워를 할 때에도 외웠던 것을 되새겨보고 인강도 틀어서 계속 들어보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 우리 뇌는 이번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자나깨나 시험 공부만 하는 걸까? 이번 시험을 잘못 보면 큰일이 나나 보다라고 판단에 몰입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몰입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에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꾹 참고 몰입하는 흉내라도 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말이 쉽지 막상 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서도 구체적인 팁 3개를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항상 되낸다. 그가 강조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라 하는데요. 모든 일을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로 나눌 때 바로 이 영역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 간에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아요. 누구나 벼락치기 해야 될 시기에 순공 17시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요? 보통 사람들은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력하지 않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을 찾아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는 성공한 사람들은 급하지 않은 상황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구동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험 기간이 되기 전부터 순공 17시간을 확보하겠다는 마인드가 바로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성공하는 자질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둘째, 눈높이 높이기. 눈높이는 자신이 당연하다고 믿는 내적 기준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신은 당연히 학교에서 1등을 해야 한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눈높이입니다. 눈높이가 높은데 거기에 합당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연스레 순공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는 곧 몰입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계속 되뇌어주세요. 그리고 피어 프레셔도 일종의 눈높이로 작용하는데요. 주변에서 다들 열심히 하는데 나만 놀기도 어렵고 다들 노는데 나만 열심히 하기도 어렵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하는 경향이나 정도가 자신의 눈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어울리라는 거고 이게 곧 공부를 잘하게 될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셋째, 진정으로 좋아하게 만들기. 흔히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 게임 같은 걸 계속 열심히 해야 할까요? 물론 프로게이머 중에서도 탑을 찍을 자신이 있으면 하루 종일 해도 됩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일 거고요. 조금 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중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최선이겠죠. 하지만 업 중에 대표적인 것, 공부가 좋아하는 일이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 방법은 바로 몰입하는 경험 자체로 그 일을 좋아하게 만드는 건데요.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란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던 일이라도 오랜 시간 몰입하다 보면 얼마든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처음엔 하기 싫었던 공부도 막상 집중해서 하다 보면 좋아졌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결국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두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더 강력한 몰입 방법을 알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암기법부터 마스터해 공부에 재미를 붙여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연수남 암기법 책을 참고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몰입공부법을 하나씩 실천해 볼 수만 있다면 순공 17시간 확보는 물론 공부 DNA가 변해 늘 벼락치기급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우리나라 몰입의 최고 권위자 서울대 공대 황동문 교수님의 공부하는 힘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공부법과 성공 인사이트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